안녕하세요, 홀로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캘리포니아 폭염과 산불로 인한 전력난과 그로 인해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와 프로슈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8월쯤에 발생된 가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죠. 가주의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사태에 대한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2020년 8월 14일 시작된 가주의 폭염이 2006년 7월 일주일간 이어졌던 최악의 폭염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주의를 요한다라고 전하면서 남가주 폭염이 최고조에 달해 낮 최고 기온을 랭커스터 지역과 센타 클라리타 지역의 경우 42도로 예보를 했습니다. UCLA의 기후학자인 데니얼 스웨인 박사는 현재 폭염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며칠간 기온이 평안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이어질 것이고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사업체 연합인 독립계통운영자 ISO라고도 하는데요. 2020년 8월 14일과 15일 3급 전력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력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순차 정전제를 실시했습니다. 3급 전력 비상사태는 2001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14일 오후 6시 36분쯤 시작돼 2시간 넘게 지속됐으며 캘리포니아 남부의 에디슨 고객 약 13만 가구와 북가주의 PG&E 고객 약 22만 가구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봤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에너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내용처럼 들리시나요? 캘리포니아 북부에 상당한 고객군을 형성하고 있는 PG&E 경우에 방금 언급드렸던 2020년 정전이 예상치 못하게 맞은 상황이 아니고 거의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요. PG&E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18년 11월 8일부터 25일까지에 걸쳐 84명의 목숨을 앗아가 미 역사상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된 2018년 11월의 산불과 관련하여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함으로 84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11월 PG&E의 전력망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캠프 산불로 인해 파라다이스 시내 거의가 전소됐고요. 이로 인해 PG&E는 지난해 초부터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공유드린 기사 내용은 최근 3년 내에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피해, 그리고 수많은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던 전력회사의 스토리였습니다. 결국 자연재해, 그리고 그 자연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회사의 비도덕적인 경영으로 인해 수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캘리포니아가 한두 해 전력난을 겪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산불 또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긴 하였지만 서부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만 하는 곳에서 현대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약 1,600만 고객의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전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ESG의 가치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번 PG&E 케이스의 경우 경영 방침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인재까지 겹쳐 더 큰 재해를 낳은 것이죠.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일반인들부터 기업들, 그리고 금융권까지 퍼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선 최근 매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위험으로 인해 현지 전력회사들은 전력망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한 면적의 약 4배나 되지만 인구 밀도는 훨씬 적은
캘리포니아주의 메인 전력망에서 떨어져 전력을 상당한 거리로 끌어와야 하는 외딴 곳의 경우에는 전력망 강화보다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발전하여 자생하는 방법이 더 저렴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격 효과를 이용하여 PG&E는 마이크로그리드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습니다. PG&E는 원격 그리드 설치에 프로페인 연료 발전기를 사용하여 24시간 운영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태양열과 배터리 비용이 계속해서 감속하고 화석 연료의 대안이 더 비용 효율적이 됨에 따라 더 친환경적인 대안이 이를 대체하여 캘리포니아의 공격적인 탈탄소화 목표에 맞춰 성장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여러 지역에 걸쳐 중앙 발전 시스템이 아닌 지역 발전 시스템을 연결한다는 개념의 분산형 발전이나 마이크로 그리드 도입 등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인데요. 마이크로 그리드는 스마트 그리드의 일종으로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소규모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전력 체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ESS를 통해 전력 품질 및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며 전력 자급자족에 중점을 두어 소규모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이며 남은 에너지들은 다른 곳에 쓸 수 있어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한 전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이 항상 필요한 병원, 호텔, 학교, 상업용 빌딩 등 대형 건축물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도서지역, 자체 전력이 필요한 군사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최근 많은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며 특히 한국 기업들도 강세를 보여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 특성상 자가 발전을 하여 전력 공급을 해야 하는 섬들의 경우 이 마이크로 그리드 컨셉이 실제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선 하와이 그리고 미국령이기도 하고 태풍으로 인해 전력망 피해가 항상 있었던 푸에르토리코 지역 정부가 전력망 회사들에게 ESS 설치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현지의 전력회사가 아닌 제3자가 개발한 마이크로 그리드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그리드 개발자들은 주정부의 지원 증가 요구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와 산불의 위험으로부터 그리드를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더 빠른 조치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ESS가 전 세계적인 전기차 상용화의 가속화, 그리고 배터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케이스로 확인된 마이크로 그리드와 분산형 전력망의 검증된 필요성 외에 어떤 호재 요소들이 있을까요? 신기술의 상용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력 도매 시장 진출에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연방 정부 규제 완화를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FERC라고도 하는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그러니까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분산형 발전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자들 DER이라고도 하는데요. Distributed Energy Resource가 되겠습니다. DER의 전력 도매 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사업자들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 에너지원과 경쟁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FERC Order 2222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DER은 기존 전력 시스템에 대한 대안 또는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 또는 저장 기술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고요. DER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간헐적 발전, 분산 발전, 수요 대응, 에너지 효율성, 열 저장 장치 또는 전기 자동차 및 충전 장비가 포함될 수 있다고 FERC 오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FERC Order 2222는 미국 에너지 부분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가속화하며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대폭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명령은 전력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ESS와 같은 새로운 자원들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틸리티, 전력회사들이 유연하고 다양한 리소스 시대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전력망 운영자들은 스마트 온도 조절기에서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분산된 에너지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클린 에너지 기반 미래 사회를 만드는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Work Order 2222가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분야까지 주목을 받는 용어가 바로 프로슈머입니다. 생산자를 뜻하는 영어 프로듀서와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컨슈머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1980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면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프로슈머 소비자는 소비는 물론 제품과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시장에 나온 물건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 소비자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문학이나 기업에서는 프로슈머를 마케팅에 활용하여 전반적인 제품 생산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프로슈머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 빌딩,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2017년부터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 빌딩 등에 설치된 태양광, 풍력 장비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거래 시장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선 FERC 2222가 승인이 되었지만 아직 개인 사업자가 전력 도매 시장에 참여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바이든 현 정부가 막 들어섰고 행정부 부처의 강요들이 이제 업무에 막 들어간 상황이라 얼마나 FERC 2222가 에너지 프로슈머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규제 완화라는 것의 순 목적은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따위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제반 규칙 가운데 시대의 흐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일이라고 하죠. 에너지 프로슈머 또한 캘리포니아와 같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는 지역을 시작으로 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자연재해, 그리고 그로 인한 전력난, 마이크로그리드, FERC 2222, 그리고 프로슈머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임팩트 있는 투자를 위한 미국 ESG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홀로신이었습니다. 임팩트 있는 한 주 되세요.